네, 2024년 4월 11일 오전 7시 막 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22대 총선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참패죠. 저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국민의 배신. 조국으로도 모자라서 김준혁과 양문석까지 뽑아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그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에서 이끌었던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하고 일전해버렸던 원희룡, 미국 가지 마라. 왜? 그래도 4년 전 보다가는 21대 총선 보다가는 한 5석 정도 더 얻었습니다. 분명히 패배긴 하지만 약간의 전진은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서서 죽기를 원했으니 이제 진짜로 붙어라. 지금까지 한동훈은 아마추어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권당이 총선 3연패. 야, 20대, 21대, 23대 내리졌습니다. 뭐 결과는 다 보셨고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 더해서 한 109석 정도 얻는 것 같아요. 조금 최종 결정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더해서 103석이었는데 지역구에서는 6석, 비례대표 더하면은 5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의미 없지만 의미 없는 전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룬 성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뭐 많이 승리했죠. 여기다 조국신당을 더하면은 자기네 비례대표까지 더하고 민주당은 161석, 또 비례대표가 13석, 더해서 174. 여기에 조국 씨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12석을 더하면 186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진보당 1석,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더하면 188석의 좌파성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대단하죠.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만들었던 개혁신당 3석 정도를 뺄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들어가게 되면 191석이 어쨌든 야권이 됩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은 163석을 지역구에서 얻었는데 161석을 거뒀으니 2석이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례는 당시에는 17석이었는데 이번엔 13석으로 한 4석 줄어서 도합 6석이 줄었지만 조국 혁신당이 있어서 12석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6석이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뭐 이것만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완패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전진은 5석 정도 확보했다. 저도 많이 wishful thinking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은 떨어진다. 뭐 공영훈 씨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문화일보 기자하다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사장하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좌파도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서 이준석한테는 이기려니 그도 참 문제가 많지만 그랬지만 공영훈은 오히려 이준석한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시끄러운 이준석을 다시 정치적으로 회생시켜주는 불쏘시개가 되는데 공영훈의 역할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많은 공영훈은 잡았지만 이번 선거 막바지 계속 막말로 시끄러웠던 김준혁이 연세대 심리학과 출신으로 수원대 교수를 하는 이수정 후보를 이겼습니다. 참 이수정 씨 올 초인가 어느 모임에서 봤더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수정 씨가 기가 센 여자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휙 사라져서 가던데 그래도 김준혁 하나를 못 이기네요. 안동에서 저희 집안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림들이 몰려와서 김준혁만은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대학 이화여대 졸업자들이 김준혁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 뽑아지는 지역구 주민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양문석. 야, 이렇게 불법 대출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뽑아주네. 영끌 대출 받아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데도 이거 뽑아주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일부러 어깃장 놓는 거잖아요.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도시인가요? 안산에 가면은 안산 땅 많아 하고 농담 삼아. 저도 안산 땅 많아 그러는데 안산에 땅이 많다고. 그거 다시 물으면 내가 사지 않은 땅이 많은치 하고 이렇게 농담하는데, 야, 안산에서 어떻게, 거기 젊은 사람들도 많고 공단도 많은데 젊은이들을 대거 실망시키는 대출, 이 편법으로 받은 이런 양문석을 뽑아줍니까? 저는 안산, 수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옳고 그른 건 따져야지. 공영훈을 탈락시키고 이준석을 뽑아준 걸 보게 되면 화성이죠, 그쪽도. 젊은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을 지지해 준 것 같아요. 지역색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양문석을 뽑아주나. 또 김준혁을 뽑아주나.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주위에서 들을 거 아닙니다. 공영훈은 떨어뜨리면서. 참 웃겨요. 188석, 191석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200석은 부족입니다. 뭐, 모든 걸 다 합쳐도 그거는 191석이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를 뒤집는 그것도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180석은 넘겼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은 빨리 통과시킬 수 있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당이 뭔가 법안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무한정 국회에서 연설하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만 하게 하고 종료할 수 있는 힘을 민주당은 갖게 됐습니다. 대통령 잘라내는 거, 개헌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강남에서 사람들하고 있다가 출구조사 나온 거 보고, 야, 참 너무 심하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방배동이었는데 그냥 계속 걸어서 동작대교를 걸어서 이천동까지 왔어요. 한강 건너오는데 뭐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선거 결과는 한참 개표되고 있는 와중이고 예측은 그때는 뭐 100석도 안 되는 거였죠. 국민의힘은. 근데 뭐 한강 지나가는 배나 날아가는 새나 지나가는 차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건너니까 좀 기분이 좀 나아지던데, 이럴 때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굉장히 현재가 고통스럽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일이고 그게 모든 건 아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Carpe diem, 라틴 말.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뭐 선거 결과가 나와갖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갈 겁니다.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나는 국정을 이끌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하야하지 않는 한 이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현재에서 지금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이게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교 우위 이론. 그래도 내가 어디가 우위에 있는가 그걸 잡아갖고 그걸로 수출을 하고 해서 절대적인 약세를 보완해야 되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메멘토 모리. 로마에서 장군이 제독이 해외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주 그 승전식을 거대하게 열어주죠. 막 그 장군과 제독을 추앙하는 시가행진을 하는데 그 시가행진 맨 뒤에는 로마의 노예들이 따르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칩니다. 영웅, 당신도 죽는다. 너 또한 죽는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영웅이 이번 승리의 기고만장해서 다음 전쟁에서 오만을 떨다가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는 아주 현명하게도 그의 라이벌이 하고 싶은 말이 너 또한 죽는다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내분이 일어나니까 노예들이 따라다니면서 너 또한 죽는다를 외치게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엔 승리했지만 다음에 승리한다는 건 모르고요. 또 메멘토 모리란 말은 윤석열, 한동훈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었겠죠. 김연자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이 있으니까 아모레는 사랑한다는 뜻인 줄 알겠고 파티는 파티를 사랑해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파티는 운명이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패배를 한 윤석열 한동훈은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싶겠죠. 근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고 차라리 이걸 사랑해라. 저는 이번 선거에 졌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거나 뭐 바로는 안 날아가도 좀 있으면 갈 가능성이 있죠. 딸도 있고 하니까. 또 원희룡도 갈 수 있겠죠. 미국 가지 마라. 여기서 싸우자. 누구랑? 좌파랑. 그 워커 장군이 8군 사령관으로 6.25 전쟁 때 한국에 왔을 때 낙동강으로 확 몰렸었습니다. 자기 나라 전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스탠드 오 다이. 스탠드, 버티느냐 아니면 죽냐.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고 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운동방어 작전. 네. 낙동강이 방어선이 굉장히 작아졌죠. 여기에 주로 미군을 배치하고 한국군은 아주 약하니까 한국군 배치하고 뒤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사단을 배치해가지고 한국군이 뚫리면 그 부대 가서 탁 막아주고 그러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스탠드 오고 다이 하면서 결사적으로 막아냈죠. 그런 사이에 메가더가 아놀드 소장이 이끌었나? 그 팀으로 하여금 미 해병대를 동원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그게 성공하니까 낙동강 전선이 돌파되면서 미 8군이 급속도로 북진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 스탠드 오 다이 하고 버텼던 겁니다. 이제 4년간을 또 버텨야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3년 후에 다가올 텐데 그때 다시 집권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해 지방선거가 있고 그 1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스탠드 오고 다이로 버텨야죠. 이거 못 견뎌서 지난 홍준표 씨도 문재인한테 지고 나서 좀 이따 미국 갔고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미국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낙연 씨는 이재명한테 지니까 미국 갔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이죠. 한동훈 미국 가지 마라. 원희룡 가지 마라. 여기서 그냥 5석이 전진했으니까 그 운명을 아모르 파티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이 패배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 변할 겁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에 집중하고 This too shall pass away 하면서 버텨야죠. 그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번 총선을 하면서 민주당은요 그렇고 가네. 국힘당 공천을 한동훈 씨가 하는 걸 보면서 참 순진하다. 착하게 강남에서 강남 좌파식으로 컸구나. 그리고 깡다고는 있지만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대체로 그렇게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분이 있었죠. 쉽게 얘기하면 올해 초에 있었나요? 축구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 아주 한국은 강팀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럽에서 뛰는 프로 선수들을 시합 직전에 불러서 국내에서 하루 이틀 공 맞춰보고 발 맞춰보고 그냥 현지에 날아가서 시합하는 거죠. 그 뭐 작전 연습도 없이 그냥 프로니까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 시합을 쭉 보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애를 먹었죠. 예선전에서. 간신히 통과하긴 했지만. 야, 이거 실질적으로 손흥민이 감독 아니야? 클린스만은 축구협회장이고 클린스만도 뭐 선수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뭘 할 텐데 소집도 잘 안 되고 진짜 주전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다가 마지막에 오니까 연습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클린스만과 영어로 대화가 될 수 있고 선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자기 실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과연 머리 큰 선수들이 따라올까? 그것이었죠. 그래도 어떻게 예선을 통과하고 그거는 뭐 실력이었다 치는데 작전이 없었죠. 그 다음에는 악으로 깡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호주를 연장까지 가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력이 좋은 줄 알고 각 선수들이 예선전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졌다가 16강, 8강을 어렵게 통과하니까 좀 느슨해진 데다가 이제 각자 머리가 크니까 자기 생각하다가 4강전을 앞두고 2강인 손흥민 갈등이 생기고 손흥민 손가락 부러지고 2대0으로 참패를 하면서 클린스만 경질이 되는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무너질 것이냐. 그래도 대한축구협회가 협회장 바꿔라 많은 말했지만 황선홍 씨를 내세워서 태옥한테 비겼다가 그나마 3대0으로 이기면서 약간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이강인 씨가 영국에 날아가서 손흥민한테 사과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끌고 가야죠.
이번 국민의힘 패배를 보면서 뭐 의료협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뒷목 잡고 쓰러지도록 30 내지 40석을 못 갖게, 뭐 그거 만약 의료 계획 안에서 3, 40석 왔으면 한 과반 가까이 얻었겠죠. 그래서 비슷비슷해졌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 개혁 가지고 국힘당이 참패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요걸 가지고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장난을 치겠죠. 장난을 치겠죠. 양문석, 김준혁도 당선시켜주는 주권자들은 배신을 한 건 맞습니다. 주권자라고 항상 옳지 않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순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대일본 제국에 합병하고 상당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의 임금들은 억조 창생 조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창의를 요구했습니다. 즉 자기가 챙기지도 않았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외세와 싸우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세랑 싸우러 나갔는데 정작 본인은 이완용을 시켜서 한일합방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그거를 주권자인 순종이 비준했습니다. 주권자라고 해서 주권자니까 주인은 맞지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은 정말 국민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배신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국민입니다. 끌고 가야죠. 이제 머지않아 북한이 준동을 부릴 겁니다. 준동을 부리면 국힘당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힘당이 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허둥대기 시작하게 만들 수 있죠. 더 혼란에 빠져서 3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예 보수 세력이 사라지도록 하면서 그리고 한미일 공조로 이루어진 이 서방 진영에 구멍을 내는 역할을 공세를 아마 러시아도 중국도 후원하면서 김정은이가 할 겁니다.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는 북한이 도발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북한이 극도로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도발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받아칠 준비를 신원식 장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주 잘 피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국내의 좌파를 다루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북에 있는 좌파는 아주 호되게 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역천안함 사건을 기획해봐라. 북한을 참수작전을 해봐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걸 했으면은 오히려 윤 정부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았겠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 얌전했어. 한동훈 씨도 공천을 할 때 보니까 투사를 뽑지 않았죠. 얌전했고 본인도 얌전한 싸움을 했고 다만 결기가 있어 싸웠지 이 비전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인이 뭐가 실패를 했는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릇된 판단도 할 거고 옳은 판단도 하게 될 거고 이제 더 처절하게 아마 조국을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집에서 강남에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본 그 시점 그 시각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방배동에서 막걸리 한 잔에서 쭉 있었는데 6시니까 그렇게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출구조사 딱 틀어놓고 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데지만 그 분위기가 앞불싸 하는 거는 저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 있는 자리였고 남은 데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대면 네. 그게 젊은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 보수 할아버지들 꼴통하는 게 싫은 거지. 그렇다고 이뻐서 민주당 준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양문석을 좋아해 젊은 사람들이. 응? 김준영을 어떻게 찍어줘. 근데 이 보수가 제대로 돌파를 못하니까 이런 꼴을 당했겠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원희룡은 심기일전해야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심기일전해야지. 저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이 됐을 때 전두환처럼 행정을 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청와대, 용산에 있지 말고 계속 지방 다니면서 일선의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움직여야 뭐가 행정이 집행되고 뭐가 바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아무리 지시해봐야 말단 행정 공무원들은 안 움직입니다. 이미 여수야대의 국회인데 왜 움직여?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전두환 씨가 그렇게 다니면서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 결과 월드컵도 유치하고 올림픽도 유치하고 흑자 경제를 만들어냈죠. 윤 대통령은
나중에 본인이 엑스포 유치한다고 역시 열심히 뛰었지만 본인이 뛰었고 공무원들은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니까 가는 식으로 성의 없이 하다가 엑스포도 실패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부터 계속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들은 안 움직일 거예요. 여소야대 국회인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 들어섰을 때 지금 윤 정부에 열심히 뛰다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왜 뛰겠습니까? 이럴수록 오히려 더 언론에 나와갖고 국민 설득을 하고, 이제 이기나 지나 어차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던져야지 뭐. 그 도어 스토핑인가요? 이제 기자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싸워야지 뭐. 한동훈도 그렇고. 이제는 뭐 둘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설득해야지.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설득하고 가다 보면 또 운명은 바뀝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쩌면 나중에 3년 후에 또 4년 후에 2024년의 총선 패배가 정말 약이었다라고 하면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문석, 김준영을 뽑아준 주권자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5석의 전진을 만들어낸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 싸움은 이제부터다. 여기서 죽자. 건투를 기원합니다.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